이번 강의에서는 영상 처리에 널리 사용되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NN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사람이나 동물이 시각을 처리하는 과정을 모방해서 만든 딥러닝 아키텍처입니다. 1960년대에 생물학 쪽에서는 다음과 같은 발견이 있었습니다. 동물들의 그 비주얼 에어리아 쪽에 있는 뉴런들은 상대적으로 지역적인 피처들, 예를 들면 라인이나 엣지 같은 성분에 반응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반면에 더 깊은 영역에 있는 뉴런들은 좀 더 하이 레벨 피처, 예를 들면은 서클이나 아니면 삼각형, 사각형, 사람의 얼굴, 이 정도의 복잡한 피처에 반응한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또한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저런 시각 기능이 완성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미완성인 상태에서 태어나서 점점 사물을 보면서 그러한 시각 처리 과정을 학습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람이나 동물의 시각 처리 과정을 모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유명한 CNN으로서는 르쿤 교수님이 98년도에 만든 르넷이라는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이미지넷 컨테스트에서 우승함으로써 CNN의 위력을 널리 알렸던 알렉스넷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르넷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는 네슬이라는 모델도 있고요. 또 최근에 널리 사용되는 굉장히 유명한 CNN으로는 레디넷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의 각 계층들은 다음과 같은 3차원 구조를 갖습니다. 먼저 영상 처리를 위해서 개발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로우 디멘전과 컬럼 디멘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채널 디멘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력 영상에서 채널이라 함은 보통 컬러 정보를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히든 레이어에서의 이 채널 축은 서로 다른 종류의 특징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 48개 채널이 있다는 말은 다음과 같은 피처들이 48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CNN을 학습할 때 데이터 샘플을 하나씩 하나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배치 단위로 여러 개의 학습 데이터를 동시에 이용해서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이 3차원 정보, 채널, 로우, 컬럼이라는 3차원에 추가적으로 샘플들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축이 하나가 더 추가되어서 배치 디멘전이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대부분의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4차원 구조를 갖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아주 가끔 5차원 피처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리커런트 컨볼루셔널 레이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채널, 로우, 컬럼 배치에다가 시간축이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이와 같이 5차원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4차원이 사용되고 있고요. 5차원은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계층, 레이어들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은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갖는 그러한 퍼셉트론들이 쌓여서 구성이 되었다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이 레이어의 종류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앞쪽에는 컨볼루션 레이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맥스 풀링 레이어가 들어가고 또 컨볼루션 레이어가 들어가고 맥스 풀링 레이어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사용되는 레이어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레이어는 역시 컨볼루션 레이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컨볼루션에는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full convolution, transposed convolution, dilated convolution, separable convolution, group convolution 이런 종류의 컨볼루션 레이어들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처들의 디멘전을 줄여주는 풀링이라고 하는 종류의 레이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풀링 역시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맥스 풀링, 에버리지 풀링,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 스페이셜 피라미드 풀링, 그리고 아트러스 스페이셜 피라미드 풀링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풀링 레이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CNN의
탑 레이어 쪽에서는 fully connected 레이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이 fully connected 레이어는 또 linear 레이어라고 자주 불리우기도 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다양한 normalization 레이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batch normalization, instance normalization, layer normalization, group normalization, 그리고 RMS normalization도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regularization 효과를 위해서 dropout이라고 하는 레이어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대의 CNN 같은 경우는 skip connection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skip connection에 대해서는 레지는 설명드릴 때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머가 자연어 분야에서 되게 우수한 성능을 보인 이후에 CNN에도 어텐션을 적용해서 성능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종류의 어텐션으로는 스페이셜 어텐션, 채널 어텐션, 그리고 트랜스포머에서 사용되는 멀티헤드 어텐션 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CNN에 실제로 사용되는 레이어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은 CNN에서 가장 중요한 오퍼레이션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형태의 입력 피처 맵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특정한 크기를 갖는 마스크 또는 커널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커널을 이 입력 피처 맵의 각 위치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겹치는 영역에 있는 이 숫자들을 곱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아래쪽 피처 맵에 있는 이 값들을 이 커널에 있는 값을 일종의 웨이팅 팩터로 봐서 이 웨이티드 썸을 해서 그 결과를 이 출력 피처 맵에 해당 위치에 집어넣는 이러한 연산이 됩니다. 이와 같은 연산을 이 그림처럼 그 마스크 또는 커널의 위치를 계속 이동시켜 가면서 그 해당하는 위치에다가 그 결과값을 집어넣어주는 그러한 오퍼레이션입니다. 수식으로 설명하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P는 플레인 또는 피처 맵의 채널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I하고 J는 각각 로우와 컬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N은 출력 레이어의 인덱스이고 N-1은 입력 레이어의 인덱스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이 사각형 영역 안에 있는 입력 피처들하고 이 커널에 있는 이 값들을 곱해주는데요. 그 과정을 다음과 같은 weighted sum에 의해서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W는 이 커널 안에서의 이 weight 값을 말하고요. xn-1에 해당하는 여기는 이 값들은 이 바닥에 깔려있는 이 입력 밸류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u하고 v는 이 커널 내에서의 상대적인 좌표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범위는 0에서부터 그 마스크의 사이즈까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q는 이와 같은 컨볼루션 과정이 다양한 채널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입력 채널들의 집합을 CPN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컨볼루션 과정이 여러 채널에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바이어스 값을 더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MLP와 마찬가지로 액티베이션 펑션을 한번 동작시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좌표에는 동일한 커널이 사용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동일한 커널에 해당하는 이 피처를 여러 위치에서 추출하는 그런 오퍼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CNN이 하는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포지션 인베리언트 로컬 피처, 즉 위치에 무관한 지역적인 특징을 추출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지션 인베리언트 하다는 말은 동일한 커널을 여러 좌표에 적용을 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로컬 피처라고 하는 것은 이 각 위치에 저장되는 이 피처들은 이 커널이 덮이는 이 영역, 이 지역적인 영역에서 추출되는 그런 특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컨볼루션 레이어가 추출하는 이 포지션 인베리언트 로컬 피처는 실제 사람의 시각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컨볼루션 자체는
영상 처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던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컨볼루션 네트워크에서의 컨볼루션은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멀티 채널 컨볼루션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입력 피처맵 중에 여러 개의 채널이 이 컨볼루션에 참여한다라는 점이 다르고, 또 한 가지는 컨볼루션 필터를 학습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컨볼루션 오퍼레이션은 동일한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더라도 그 컨볼루션 커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커널을 사용을 할 경우에는 출력되는 값이 입력과 동일한 값이 출력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커널을 사용할 경우에는 일종의 엣지 디텍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요. 이와 같은 커널을 사용할 경우에는 샤프닝을 하게 되고, 이러한 커널을 이용할 경우에는 블러링을 하게 됩니다. 즉, 동일한 오퍼레이션이라도 이 커널의 웨이트에 따라서 다른 오퍼레이션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에서의 이 커널은 학습의 대상이 됩니다. 즉, 커널을 구성하는 이 웨이트 하나하나가 학습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제 컨볼루션 네트워크가 학습에 의해서 최종 태스크를 위해 가장 최적화된 그런 커널을 학습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컨볼루션 네트워크가 학습한 결과를 시각화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알렉스넷이 학습한 가장 로우 레벨에 있는 피처는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었고요. 레지넷 18, 레지넷 101, 그리고 덴스넷 121이 실제 데이터로부터 스스로 학습한 커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추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사람의 시각에서 발견되는 V1 셀들, 이 셀들은 시각 과정에 들어있는 뇌세포들의 영역입니다. 다음과 같은 형태의 가보 필터와 유사한 피처에 반응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학습하는 이러한 패턴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일종의 가보 필터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 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보면은 컨볼루셔널 네트워크의 커널들이 데이터로부터 학습된 결과가 실제 사람의 시각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컨볼루션은 멀티 채널에 대해서 동작을 하는데요. 그 과정을 다음과 같은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쪽은 입력 피처 맵이고 이쪽이 출력 피처 맵입니다. 이 두 개의 컬럼은 커널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쪽 커널은 첫 번째 아웃풋 채널을 위한 커널, 이쪽에 있는 커널들은 두 번째 아웃풋 채널을 위한 커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첫 번째 아웃풋을 위한 커널은 3개가 있습니다. 그 입력 채널 3개에 대해서 각각 하나의 이 커널 웨이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웃풋 채널을 계산을 할 때에는 이쪽에 있는 3개의 커널을 이용해서 이 3개의 입력 피처 맵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컨볼루션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컨볼루션을 조금 변형해서 만든 다양한 베리에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소개해드릴 컨볼루션은 다이렉티드 컨볼루션 또는 아트러스 컨볼루션이라고 불리우는 변종입니다. 이 다이렉티드 컨볼루션이 만들어진 모티베이션은 넓은 영역을 참조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그멘테이션 작업이나 생성적 모델에서는 하나의 커널이 넓은 영역을 커버해야 된다는 그러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영역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 커널의 사이즈를 키운다면은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먼저 계산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학습해야 되는 파라미터의 수가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잘 학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학습 데이터를 요구하게 된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점을 피해가면서 넓은 영역을 참조하기 위해서 다이렉티드 컨볼루션이라는 개념이 도입됐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커널 자체는 3x3이라서 9개의 가중치에 의해서 구성된 아주 적은 숫자의 파라미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컨볼루션 같은 경우는 3x3 커널을 3x3 영역에다가 이렇게 오버랩 시키지만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은 훨씬 더 넓은 영역에 커널을 오버랩 시킵니다. 예를 들면 이 그림 같은 경우는 5x5 영역의 입력을
3x3 영역의 커널을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비결은 이 커널의 해상도하고 입력 피처맵의 해상도를 1대1로 대응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칸씩 띄어가면서 대응을 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자세한 정보를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비교적 적은 숫자의 파라미터만 가지고 적은 사이즈의 커널을 가지고 넓은 영역을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컨볼루션은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입니다. 이 컨볼루션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fractionally strided convolution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deconvolution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컨볼루션은 업샘플링을 위해서 사용되는 컨볼루션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아래쪽에는 3x3짜리 피처맵이 들어있고요. 3x3의 피처맵으로부터 5x5짜리 아웃풋 피처맵을 합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3x3 피처맵을 그냥 1대1로 배열하지 않고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띄엄띄엄 배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이라고 부르는데요. 결국 트랜스포즈드 컨볼루션이 하는 역할은 피처를 업샘플링 하는 역할입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컨볼루션은 세퍼러블 컨볼루션입니다. 세퍼러블 컨볼루션은 일반적인 컨볼루션의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와 같은 컨볼루션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컨볼루션은 가로축, 세로축, 그리고 채널축에 대해서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입력 피처맵이 여러 개가 있고 출력 피처맵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컨볼루션 레이어 하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무려 6차원의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컨볼루션은 한 번에 계산을 하지 않고요. 한 번은 이 가로, 세로 축만 가지고 계산을 하고 이러한 컨볼루션을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이후에 각 위치별로 채널 축에 대해서만 컨볼루션을 또 한 번 수행합니다. 이러한 컨볼루션을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하나의 축 또는 두 개의 축이 고정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낮은 컴플렉서티에 의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이 약 5차원적인 컴플렉서티를 갖고요. 그리고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은 4차원 컴플렉서티를 갖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컨볼루션이 6차원 컨볼루션이라면 세퍼러블 컨볼루션, 이렇게 뎁스와이즈 컨볼루션과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으로 분할한 이러한 컨볼루션은 5차원 더하기 4차원의 컴플렉서티를 갖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적은 계산으로도 유사한 성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점은 이 세퍼러블 컨볼루션을 적용을 했을 때 스탠다드 컨볼루션 또는 풀 컨볼루션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수학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세퍼러블 컨볼루션은 풀 컨볼루션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이 풀 컨볼루션을 세퍼러블 컨볼루션으로 적용을 했을 때 성능 저하가 발생을 하는데요. 성능 저하는 약간 발생하지만 계산량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인베디드 디바이스라든가 아니면 NPU 같은 데서 계산을 할 때 상당히 빠른 속도를 얻기 위해서는 성능을 약간 희생시키는 그러한 용도로 세퍼러블 컨볼루션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풀링 레이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링 레이어는 하이 디멘셔널 피처를 로우 디멘션으로 줄이는 일종의 디멘셔널리티 리덕션을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풀링 레이어는 맥스 풀링 레이어입니다. 이 맥스 풀링 레이어는 다음과 같이 동작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입력 피처맵이 이와 같이 4x4의 크기를 갖는 피처맵이 있습니다. 이 피처맵을 절반 사이즈로 줄여서 2x2짜리 피처맵을 만들고 싶을 때 다음과 같이 수행을 합니다. 일단은 이 입력 피처맵을 일정한 크기의 윈도우로 이렇게 분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 윈도우 안에서 대표 값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맥스 풀링 같은 경우는 이 윈도우별로
가장 큰 값을 선택해서 출력 피처 맵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빨간 영역에서는 6이 되고요. 이 영역에서는 8이 되고 이쪽 영역에서는 3이 되고 이쪽 영역에서는 4가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맥스 풀링이라고 하고요. 실제로는 맥스 풀링 말고 에버리지 풀링이라는 풀링이 또 자주 사용이 됩니다. 에버리지 풀링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 영역에서 평균 값을 계산해서 이 출력 위치에다가 집어넣는 그러한 연산이 되겠습니다. 이 맥스 풀링이 해주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그 피처의 디멘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피처의 디멘전이 줄어든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인포메이션의 양이 줄기 때문에 약간 성능 저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대신 계산량이 빨라지고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글로벌한 인포메이션을 반영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성질은 이는 맥스 풀링에만 해당하는 것인데요. 포지션 인베리언스를 좀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쪽 영역에서 최대값이 이곳에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 입력 패턴이 약간 다른 패턴이 들어와서 최대 패턴이 여기에 들어오거나 여기에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피처에 약간의 변이가 존재하게 되는 것인데 맥스 플링을 수행하게 되면은요. 이 영역 내에서 어디에서 맥시멈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출력값이 전혀 변화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동작을 나쁘게 보면은 위치 정보를 상실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좋게 볼 경우에는 어떤 피처가 나와야 되는 위치가 변화했을 때 출력 피처 맵에서는 그 변화를 무시하거나 상쇄시켜주는 그런 효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를 계속 반복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려는 물체의 쉐입이 좀 변하더라도 변함없이 인식을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맥스 풀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개해드릴 레이어의 종류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입니다.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사실상 아까 그 지난 강의에서 제가 설명드린 멀티레이어 퍼셉트론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오퍼레이션을 수행합니다. 일단 컨볼루션 레이어가 이와 같은 3차원 피처 맵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거를 일렬로 시리얼라이즈를 쭉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 위치를 모든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연결을 시켜주고 가중합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작 자체가 멀티레이어 퍼셉트론하고 거의 비슷한 동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컨볼루션 네트워크의 보통 가장 높은 곳에 위치를 시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컨볼루션 네트워크 자체가 단계를 이렇게 거쳐가면서 피처를 추출하고 그리고 디멘전을 줄이고 피처를 추출하고 또 디멘전을 줄이고 이러한 방법을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피처를 점점 더 하이 레벨 앱스트랙션 시켜가는 그러한 동작을 수행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에 있는 피처 맵은 상당히 고급 정보를 가진 그러한 정보가 저장이 되는데 그 이후에 신경망을 이용을 해서 최종적인 타겟 태스크를 수행을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데 이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행하는 작업이 클래시피케이션이라면 이 뒤쪽에 있는 신경망을 잘 정의함으로써 실제적인 출력 클래스를 선택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리그레이션을 우리가 수행을 한다면 맨 마지막 위치에 fully connected 레이어 몇 개를 둠으로써 실제 우리가 원하는 그 타겟 베리어블을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있는 여러 가지 컨볼루션과 맥스 풀링을 비롯한 다양한 레이어를 통해서 잘 추상화하고 그리고 추출한 특징들을 조합해서 최종적인 태스크를 수행하는데 이와 같은 fully connected 레이어가 자주 사용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잠시 CNN이 왜 영상을 처리하는데 강력한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NN은 일종의 딥러닝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많은 숫자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하이 레벨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CNN의 구조 자체가 지역적인 피처를 추출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지션 인베리언트한 로컬 피처를 추출하는 컨볼루션 네트워크는 컨볼루션 레이어는
트랜슬레이션의 이퀴베리언스 합니다. 이 말은 각 위치에 흩어져 있는 특정한 패턴들을 굉장히 잘 추출하고 그 추출한 위치를 아웃풋 피처맵에 잘 반영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플링 레이어 같은 경우는 트랜슬레이션을 인베리언트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맥스 플링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동작이 반복되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쉐입 베리에이션을 아주 효과적으로 흡수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점은요. 네트워크의 구조 자체가 상당히 스파스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의 출력 레이어가 입력 레이어 전체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커널이 덮이는 영역, 즉 지역적인 영역만을 하나의 출력 뉴런이 이제 커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입력과 출력 사이의 커넥션, 연결 커넥션의 숫자가 되게 작은 숫자로 제한이 되게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오버피팅 같은 그런 문제가 훨씬 더 적게 발생하고 학습도 더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분야에서 굉장히 널리 알려진 문제는 오버피팅이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스파스한 커넥션에 의해서 컨볼루션 네트워크는 오버피팅이 상당히 적게 발생하는 장점을 갖게 됩니다. 또한 더 좋은 점은 CNN 자체가 워낙 다양한 레이어들을 결합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은 CNN이라는 하나의 커다란 캐테고리로 우리가 부르지만 그 내에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아키텍처가 이제 같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패턴과 출력 패턴의 타입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구조를 설계할 수 있고요. 그러한 구조 안에서 굉장히 많은 발전이 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병렬화가 아주 쉽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동작 자체가 시퀀셜하기 때문에 병렬화하기가 어렵고요. 그 말은 현대 그 GPU 기반의 그 병렬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CNN은 충분히 병렬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GPU를 잘 활용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연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 CNN은 영상 처리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성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또한 한계점도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CNN 각 레이어가 참조하는 영역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CNN 커널 자체가 지역적이라서 한 번에 보는 영역이 되게 좁다는데 이제 기인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넓은 영역을 참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여러 개의 레이어를 중첩시켜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덕티브 바이어스입니다. CNN 자체가 포지션 인베리언트한 로컬 피처를 주로 추출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사람이나 동물의 시각 과정을 본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영상 처리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가정들입니다. 그러나 실제 데이터가 굉장히 많고 다양할 때에는 가끔은 그의 그러한 가정이 들어맞지 않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한 경우에 그 CNN에 들어있는 구조적인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계점은 일반적으로는 장점으로 동작하지만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 트랜스포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좀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약점은 로테이션이나 스케일링에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학습시킨 CNN이 있는데 입력 영상을 회전시키거나 또는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성능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케일링 같은 경우 크기가 변하는 경우에도 약간 변하는 경우는 커버할 수 있지만 많이 변할 경우에는 잘 커버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제는 스무딩 이펙트인데요. 컨볼루션한 동작 자체가 일종의 웨이티드 썸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이 그 약간 스무딩을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CNN으로 만든 그 세그멘테이션 모델 같은 경우 바운더리 영역이나 또는 아주 작은 영역 또는 좁은 영역에 있어서는 에러를 많이 만들어내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CNN 자체가 위치와 무관한 특징을 추출하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위치 정보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 CNN을 분석해 봤더니 위치 정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주변에 그 제로 패딩으로부터 나오는 약간의 묵시적인 정보, 이 정도만을 반영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CNN의 특징은 위치와 무관한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절대 좌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CNN이 가지고 있는 상당히 높은 컴플렉서티가 이제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널리 사용되는 CNN 모델들을 몇 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 드릴 모델은 인셉션 또는 구글넷이라고 불리우는 모델입니다. 전체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네트워크도 굉장히 많은 레이어로 구성된 딥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이 뉴럴넷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와 같은 독특하게 생긴 모듈들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듈 하나하나를 인셉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인셉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셉션 모델은 다음과 같은 병렬적인 구조를 갖습니다. 원래 이 인셉션을 설계한 사람은 컨볼루션 네트워크의 그 커널 사이즈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커널 사이즈가 작아야 될 것이냐 커야 될 것이냐 이런 점을 좀 고민을 했는데요. 실제로 영상을 잘 인식하기 위해서는 작은 커널과 큰 커널이 모두 있어야 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좁은 영역의 커널이 되게 많을 것이고 가끔은 큰 커널이 있으면 더욱더 좋은 성능을 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입력 레이어와 출력 레이어를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이즈의 커널을 이용해서 컨볼루션을 수행합니다. 여기에서 선택된 컨볼루션은 1x1 그리고 3x3 그리고 5x5 이 세 종류의 컨볼루션입니다. 즉 입력 채널로부터 입력 피처 맵으로부터 컨텍스트의 그 크기가 다른 종류의 커널을 이용한 컨볼루션을 다음과 같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맥스 풀링을 여기다가 또 추가를 했는데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당시 CNN에서 맥스 풀링이 되게 널리 사용되었고 좋은 성능을 내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실험적으로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4개의 브랜치로 특징을 각각 추출한 다음에 그들을 컨캐티네이트 시켜가지고 채널 축으로 컨캐티네이트를 시켜가지고 출력 피처 맵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1x1은 계산량이 그리 많지 않지만 3x3 컨볼루션이나 5x5 컨볼루션은 계산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1x1 컨볼루션을 사용을 했는데요. 컨볼루션 커널의 사이즈가 1x1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스페이셜한 축으로서는 컨볼루션을 하지 않고 채널 축으로만 컨볼루션을 수행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채널 축으로 컨볼루션 수행을 했을 때 좋은 점은 입력 채널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1x1 컨볼루션을 이용을 해서 채널 수를 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 레이어에서 되게 많은 숫자의 채널을 사용을 했다면 1x1 컨볼루션을 이용을 해서 적은 채널로 변환을 하고 축소를 하고 그리고 그 적은 채널에 대해서만 3x3 컨볼루션을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인 계산량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물론 5x5에서도 계산량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1x1 컨볼루션을 적용해서 채널 수를 줄이면은 훨씬 계산량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x3 맥스 풀링 이후에도 역시 1x1 컨볼루션이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네트워크는 레지넷인데요. 이 레지넷은 현재까지도 아주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경망입니다. 레지넷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요. 이렇게 그 신경망이 여러 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정한 영역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입력을 그대로 가져다가 출력에다가 더해버리는 스킵 커넥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스킵 커넥션이 바로 깊은 신경망을 효과적으로 학습시키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마법과 같은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타겟 펑션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됩니다. 이 fx에 해당하는 부분이 실제 이 신경망에 의해서 계산되는 그러한 펑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플러스 x에 해당하는 부분이 입력을 그대로 더해주는 이 스킵 커넥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 타겟 펑션 자체를 러닝을 하고 이 스킵 커넥션이 없다면 이 입력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정보를 사실은 이 출력 정보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신경망이 가져야 되는 부담이 매우 커집니다. 그러나 레지넷과 같이 입력이 그대로 이렇게 출력이 전달되는 스킵 커넥션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은 입력 정보의 대부분은 그대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FX 즉 신경망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더해주는 그러한 텀들만을 추정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력 정보를 출력에 그대로 전달해 줘야 한다는 그 부담에서 훨씬 자유롭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신경망이 더 잘 학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그 신경망이 학습하는 것은 실제로 출력 정보에서부터 입력 정보를 뺀 이 디퍼런스, 이 디퍼런스를 레지듀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레지듀얼 텀을 신경망이 학습하게 됩니다. 신경망이 레지듀얼만을 학습을 하게 되면은 학습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또 현실적으로 이 HX가 가져야 되는 베리에이션이 상당히 크더라도 이 레지듀얼만의 디퍼런스 그 베리에이션은 상당히 작은 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fx의 베리에이션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머신러닝에서 베리언스가 작다는 얘기는 학습이 쉬워진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레지넷에는 다음과 같은 블록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입력이 들어오면은 one by one 컨볼루션을 이용을 해서 더 적은 수의 그 채널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x3 채널 그 커널을 이용을 해서 실제 컨볼루션을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1x1 컨볼루션을 통해서 더 많은 숫자의 채널로 다시 복원을 시킵니다. 이렇게 만들면 그냥 컨볼루션을 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적은 계산량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바틀렛 구조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하이 디멘전을 로우 디멘전으로 바꿔서 거기에서 컨볼루션을 수행을 하고 다시 하이 디멘전으로 복귀를 시키는 이러한 방식입니다. 레지넷이 왜 좋은 성능을 내고 효과적으로 학습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스킵 커넥션 때문에 사실은 되게 다양한 패스를 이렇게 병렬적으로 연결시킨 것 같은 일종의 앙상블 구조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파트만 보시면은요, 여기엔 두 가지의 패스가 있죠. 스킵 커넥션과 신경망을 통과하는 패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레지듀얼 블럭이 3개가 있을 경우에는 여기서 두 가지 경우, 두 가지 경우, 두 가지 경우, 토탈에서 8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8가지 경우의 수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은 구조가 되고요. 그래서 결국 레지넷은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이와 같은 한 줄로 이루어진 구조지만 실제 하는 역할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개의 패스가 포함되어 있는 병렬적인 구조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러한 식으로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레지넷의 후속 연구에서는 레지넷 블럭을 어떤 순서로 구성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컨볼루션 블럭이 웨이시 포함되는 그 컨볼루션 레이어하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그리고 그 다음에 렐로와 같은 넌 리니어리티 펑션이 추가되는 이러한 순서로 구성이 됩니다. 이 중에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하고 렐루 펑션을 합쳐서 액티베이션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따라서 보통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컨볼루션 블락의 경우 액티베이션이 뒤에 오기 때문에 포스트 액티베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컨볼루션 뒤에 배치놈과 렐루 레이어를 배치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실험적으로 비교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는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이와 같은 액티베이션이 뒤에 오는 것보다는 액티베이션을 먼저 수행하고 그 다음에 컨볼루션을 집어넣는 프리 액티베이션 구조가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4가지 그 조합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가지고 다시 비교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시면은 기존의 그 포스트 액티베이션의 경우 다음과 같이 그 성능을 보였고요.
여기에서 이 수치는 에러 레이시입니다. 즉 낮은 값일수록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배치 노멀라이제이션하고 그 렐루 펑션을 이 앞쪽에 배치했을 때, 즉 프리 액티베이션을 적용했을 때 에러 레이시 6.37 그리고 5.46으로 훨씬 더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지넷을 구성할 때에는 웨이트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렐루의 형태로 구성하는 것보다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렐루 웨이트 여기서 웨이트는 컨볼루션을 의미합니다. 이 순서로 구성을 했을 때 더 높은 성능이 보여진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분석해 냈습니다.